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사극에서 임금님이 등장할 때 꼭 나오는 대사죠. 사극 드라마 하면 기본적으로 사료의 고증과 양식을 따라 제작되는 만큼 이 대사 역시 당연히 과거에 실제로 사용됐던 말일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이 대사 당시에는 쓰이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건축 사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주상전하 납시오 대신 선전색 빛나리 라는 말이 쓰였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신하가 감히 임금을 지칭하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못해 임금 옆에 따라다니는 선전관을 빗대어 임금의 출현을 알렸다는 것이죠. 오, 꽤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 주장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갔는데요. 하지만 당시의 조선시대 내시부에 그런 관직명은 없었고 해당 주장에 따른 기록도 근거도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종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다만 기록도 근거도 없는 만큼 실제로 주상전하 납시오 라고 외쳤는지 여부 역시 불투명해졌다고 하죠. 이처럼 분명 드라마나 영화에서 귀가 닳도록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대사들이 더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TV에서 맨날 봤는데 실제로는 볼 수 없는 장면 탑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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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말로 인사를 하라고 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이 말. 오죽하면 동명의 노래와 프로그램까지 있을 정도죠. 그런데 정작 북한에서는 반갑습니다 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도 그럴 것이 반갑습니다는 북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남한 사람들이 창조한 북한 말이기 때문이죠. 북한 그 어느 지역도 말 끝에 네다를 붙이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방송, 특히 코미디 방송 등에서 북한말을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 발음을 과장한 것이 유명해진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 처음 온 북한 사람들은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남한에는 이렇게 북한 사람들은 모르는 북한말이 꽤나 많은데요. 사랑의 불시착에서 북한군 장교로 나온 표치수가 시종일관 입에 달고 살았던 그 에미나이는 놓친 못 썩어질 에미나이 초입나이 에미나이. 남한 사람들은 아무 위화감도 느끼지 못했지만 정작 현재 북한에서는 쓰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대신 줄임말인 엠나를 쓴다고 하죠. 또한 부모님을 지칭할 때 아바지, 아바이, 오마니 같은 말을 쓰지 않고 남한처럼 평범하게 아빠, 엄마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북한 말투를 흉내낼 때 꼭 나오는 내래와 고조. 놀랍게도 평북에서만 쓰는 사투리라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투뿐만이 아니라 단어도 잘못 알려진 게 꽤 있는데요. 흔히들 아이스크림을 얼음 보숭이, 라면을 꼬부랑 국수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 북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불리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로 요즘은 북한에서도 아이스크림과 라면이라고 호칭한다고 하죠. 가깝게 붙어있고 방송에도 자주 나와 누구보다 북한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랜 분단의 세월이 이런 오해를 만든 것 같아 새삼 씁쓸하네요. 3위, 여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 사극에서 잘못을 저지른 죄인을 보면 사또가 이렇게 외치곤 하죠. 여봐라 저놈들을 매우 쳐라! 그 말을 듣고 죄인을 끌고 간 포졸들은 커다랗고 넓적한 곤장으로 죄인의 불기를 몹시 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 눈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이 장면을 보고 역사 덕후들은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하죠. 사실 조선시대에서 장형을 집행할 때 주로 썼던 도구는 곤장이 아닌 그보다 얇은 지팡이 수준의 회초리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조선에서는 곤장을 잘못 맞다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곤장을 남발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법과 원칙을 지키는 수령일수록 장형을 남용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죠. 사또가 쓰고 있는 일종의 군모인 전립 역시 실제로는 이런 모양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인 이 띠는 광복 이후 무당들이 새로 만든 무속용 소품으로 기존 전립은 깃털이나 다른 장식을 달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역사 덕후들이 참을 수 없는 장면이 있다고 하죠. 바로 자식들에게 반말을 하는 후궁인데요. 원칙적으로 조선시대의 후궁들은 왕실의 일원에게 반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아이들에게도 꼬박꼬박 존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어겼던 효종의 후궁은 폐서인이 돼서 쫓겨날 뻔한 적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식들을 하대
대하는 그녀들, 후궁들을 비롯한 왕실의 여성들이 자주 입는 이 당이 역시 현실과는 영 동떨어진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용문이 흉배가 달린 당이는 고종 때나 되어야지 나오고, 심지어 광해군 전까지는 아예 당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이는 정장 같은 개념이라 평상시에는 입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렇다면 사극에서 여자들이 24시간 내내 당이만 입고 있는 것은 현재로 치면 24시간 내내 수트를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되게 불편하겠다. 2위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변호사들도 말하고 게임에 나오는 변호사들도 말하고 따라해봐.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장면이 나올 만큼 변호사의 대표적인 대사로 여겨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말이 실제 법정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말이라고 합니다. 현직 변호사들의 말에 따르면 재판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굳이 재판 도중 이의를 제기해 재판의 흐름을 깨서 판사님의 심기를 거스르기보다 얌전히 본인의 차례를 기다렸다가 상대방의 오류에 대해 지적을 한다고 하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 역시 드라마에서만 나올 수 있는 대사라고 하는데요. 실제 한국 법정에서는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란 말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미국에서는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아마 해당 장면이 나오는 미드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죠. 미국 법정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것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법봉을 탕탕 두들기는 장면입니다. 이 법봉은 60년대까지는 존재했었지만 사법부의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자는 의미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사실 법조 전문 드라마는 극적인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인지 여러 부분에서 공통적인 고증 오류가 발견되는데요. 민사재판에나 등장하는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등장을 하는 것은 부지기수고, 보통 드라마에서 변호사들이 서로를 펄럭거리고 법정을 빙빙 돌면서 변호를 하는 것과 달리 실제 재판장에서는 저렇게 산만하게 오간다면 재판장님께 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변호사들이 드라마를 보고 경악하는 장면이 또 있다는데요. 그것은 바로 갑자기 증인이 법정에 난입하는 장면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예상치 못한 증인이 등장해 재판 결과가 뒤바뀌는 것은 정말 짜릿하죠.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미리 사전에 증인 신청을 해야만 해서 저렇게 갑작스럽게 난입한 증인의 증언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그만큼 중요한 증인이 있다면 서프라이즈로 등장시키지 마시고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죠. 1위 메스. 초를 다투는 긴박한 소설 중에 나오는 한마디, 듣기만 해도 카리스마가 넘치는 이 대사? 메스. 의학 드라마나 영화에서 수술을 할 때면 필수로 들어가곤 했죠. 그런데 EBS에서 방영된 한 프로그램에서 실제로는 메스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다고 주장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에 따르면 수술용 도구를 건네주는 스크럽 간호사는 수술의 전 과정을 꿰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사가 요구하기 전에 미리 도구를 건네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의사와 병원에 따라 다르고 복잡한 수술의 경우에는 아예 기구를 요청하지 않고 수술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때도 꼭 메스라는 말이 쓰이는 것은 아닌데요. 칼날마다 고유 번호가 있기 때문에 번호를 호칭하던가 칼날이라는 뜻의 블레이드라는 말이 더 자주 쓰인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영화나 드라마의 특성상 극적인 재미를 추가하기 위해 더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메스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십수명의 의사들을 거느리고 카리스마 있게 회진을 도는 장면 역시 마찬가지 극적 재미를 위한 과장된 장면으로 실제로는 4명에서 5명 금으로 회진을 도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죠. 또한 심장이 멎어도 제세동기를 찾는 장면 역시 실제 의사들이 보면 어리둥절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실제 제세동기는 심장에 전기 충격을 줘서 무너진 심장 박동의 리듬을 바로잡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심장 박동이 이미 멈췄을 때는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차이 때문에 일부 의사들은 드라마는 못 보겠다며 손사래를 치곤 한다는데요. 다만 요즘은 의학적인 고증이 철저한 드라마들도 많이 나와 의사들도 재미있게 드라마를 즐기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고증을 잘 지킨 재미있는 의학 드라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극 태종 이방원에서 작게 논란이 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등장인물이 들러리라는 단어를 말하는 장면이었는데요. 고증을 잘 하기로 유명한 사극에서 당당하게 외래어가 나와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이후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바로 들러리가 외래어가 아닌 방언까지 있는 순 한국어였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고증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말이 갈리지만 그 과정에 작은 상식이 하나 둘 쌓인다는 점은 고증이 가진 장점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